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커말 1급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1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요. 자, 11번은요, 다음 중 매크로 편집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매크로 문제는 항상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자,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VBE라는 VBA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거 맞고요. 두 번째, Alt F8키를 눌러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뭐를 갖다가 많이 바꿔낸다? 단축키 또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설명 달아놨죠. Alt F8이 아니라 뭐다? Alt F11키를 눌러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 후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Alt F8이 아니라 Alt F11이라는 거 키 외워두세요. Alt F11 VB2를 갖다가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 Alt F8은 매크로를 갖다 호출하는 단축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보시면 personal.xlb라고 파일을 삭제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매크로를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매크로를 갖다가 이제 보관하는데 personal.xlb라고 나와 있죠. xlsb. 자, 이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매크로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문서에서 매크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하면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 되겠죠? 3번도 맞는 말. 4번의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삭제할 때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딧 편집기에서 이렇게 딜리트 키, 이 소스 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하면은 한꺼번에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크로 편집과 삭제에 대한 문제였죠. 답은 2번이 틀린 말. 단축키 외워놓죠. 단축키 뭐라고요?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편집기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가 뭔지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엑셀 문서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엑셀 문서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매크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크로 창이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Alt F8키를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를 갖다 뭐 실행,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편집, 삭제, 옵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편집이라고 누르면요, 자, 이게 바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해서 VB2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매크로 이름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명령어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삭제해 가지고 뭐 한다? 한꺼번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크로 문제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에 관한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나머지 이 세 개를 갖다 내가 제대로 기억하기가 힘들다. 그럼 뭐를 갖다 단축키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lt F11 그게 이제 VB2 창을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열어서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는요, 다음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갖다 출력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부사장을 갖다가 출력 결과로서 수식의 출력 결과로 부사장을 갖다가 부사장이 출력되지 않는 거래요. 자, choose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값을 선택할 때 쓰는 함수라고 그러죠. 위치 값을 가져올 때 쓰는 함수라고 얘기하죠. choose가. 자, 그리고 여기는 뭐다, 여러분들? cells, row, 비열3. 그러니까 비열3셀에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row. 자, row는 뭐다, 여러분들? 행번호 값 가져와라. 행번호. 그래, 행번호니까 3이라고 갖고 오겠죠. 3. 알겠죠? 3 이렇게 3값을 갖고 와라. 그 셀에서. 자, 그래서 3이면 몇 번째 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있죠. 거기서 세 번째 값 갖고 와라. 그러니까 CR 사행 값을 가져오라 그랬죠. CR 사행이면 뭐죠, 여러분들?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이 부사장이 아니죠. 영업사원이 나오는 거죠. 영업사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답이 체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choose하고 이렇게 type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type. 자, 이 type이라는 함수. 자, type이라는 함수가 뭐를 할 때 쓴다? type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숫자 값을 갖다 표시한다고 그래요. type.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셔가지고 여기서 자, type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는 type 이 타입 나와 있죠.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숫자면 1, 텍스트면 2, 논리값이면 4, 오류 값은 16, 배열은 6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2의 지수로 이렇게 되겠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숫자일 때는 1값 나오고 텍스트 문자는 2, 논리값은 4, 오류 값은 16, 배열은 6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가로 열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텍스트일 때는 뭐였죠, 여러분들? 자, 2가 나오죠. 텍스트 보이시죠? 자, 이렇게 텍스트면 2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에다가 내가 숫자를 적는다. 1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숫자 1을 적으면,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일 때는요, 1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 236, 234 그러면 1. 자,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것은요, 데이터의 어떤 타입,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숫자 값을 반환을 시키는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는 뭐였죠? 2. 숫자는 1이죠. 자, 그래서 숫자는 1이 나오고 문자인 경우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문자인 경우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적었죠. 문자는 뭐 이렇게 문자는 2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논리값일 경우는 4가 나온다 그랬죠? true, 우리 true, false 뭐 이런 거 쓰죠. 이게 이제 true, true, 논리값, 참이다 이런 것들, 그죠?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그 다음에 4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1, 2, 4. 그래서 1일 때는 문자, 그죠? 1일 때는 자. 1일 때는 숫자, 2일 때는 뭐다 여러분들? 문자. 이렇게 문자일 때는 2가 나오죠. 숫자면은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숫자면 1이 나오고. 1일 숫자. 자, 그래서 1이면 숫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비열 사행값 보세요. 자, 그래서 비열사. 자, 비열의 사행이면 뭐죠? 여러분들 비열의 사행. 이 비열의 사라는 게 잠깐만요. 자, 비열의 사면은 김진수라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자면 여러분들 문자면 뭐죠? 문자면 타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2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문자일 경우는 2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숫자일 경우는 얼마죠? 숫자는 1. 문자니까 2니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두 번째 값 갖고 와야죠. 문자니까. 두 번째 값이면 얼마죠? C열 삼행값. C열 삼행이면 부사장이라고 갖고 온다는 거죠. 부사장. 그죠? 이렇게 부사장이라고 2번 나오겠죠? 3번에 오프셋이라고 나와 있죠? 오프셋이라는 것은요, 범위에서 행열, 그 다음에 가져올 크기예요. 이렇게. A열 1행부터 A열 6행까지요. 잠시만요. 한번 지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자, 오프셋. 자, 오프셋은 A열 1행부터, 여기서 A열 1행이죠. 여기서부터 A열 1행부터 A열 6행까지, A열 1행부터 A열 6행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 2행 2열. 자, 2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첫 번째 행 있죠. 여기서 2행 하나 둘, 그리고 2열이면은요 여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자, 2행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 1행 2행 여기로 가야겠네요. 부사장, 그죠? 2열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그래서 2행에 하나 둘 이동하고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1행 1열만큼 가져와라. 1행 1열이면 요만큼 가져와라. 그러니까 부사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3번도 뭐가 된다 여러분들? 부사장이 됩니다. 부사장. 이렇게. 4번도 당연히 부사장이겠죠. 그러면 A열 2부터 A열까지. 인덱스는 뭐다 여러분들? 범위에서, 이게 범위죠.
AR2부터 DR6까지 좀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AR2부터 DR6까지 그랬죠? 그래서 AR2면 여기죠. AR2부터 DR6까지, DR의 6행까지 여기까지, 그죠? AR2부터 DR6행까지 거기서 매치가 뭐죠? 유치값 찾는 거죠. A3에 대해서 A3이라는 거 100이죠.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찾아라. AR2부터 AR6까지, AR2부터 AR6까지 0은 정확하게 일치하나. 일치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2라고 나오겠죠. 여기 안에서 이 AR2부터 AR6 여기 안에서 100이가 몇 번째냐? 두 번째다. 그러니까 2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 2행 3열 값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요. 2행 하나 둘 그죠? 2행에 하나 둘 셋. 그래서 부사장. 자, 이것도 부사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번 문제는 이렇게 찾기 참조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갖다 이렇게 추출한 거였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그 결과값 중에서 부사장이 아닌 거 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수 같은 함수, 이렇게 인덱스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함수니까 그 정도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12번의 답은 1번.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 좀 지우고요.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3번도 함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수식의 결과값으로 다른 거 이렇게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mall 이렇게 돼 있죠. small은 뭐다? 여러분들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하라 이런 뜻이죠. BR1부터 BR3까지, BR1행부터 BR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컬럼 CR3이라고 그랬죠. 컬럼은 뭐죠? 여러분들 컬럼은 열 번호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열 번호. 그러니까 열 번호라는 게 뭐죠? CR3 하나 둘 셋. CR이니까 세 번째 열이죠. 그러니까 3이라고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BR1행부터 BR3까지 세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쓰면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70을 가져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7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small AR1부터 BR3까지, AR1부터 BR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average 평균을 구하라. 1, 2, 3, 4, 4세미콜론 5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에 대해서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AR1행부터 BR3까지 여기에서 세 번째로 이것도 3이죠. 평균을 구하면 3이겠죠. 자, 3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로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 이거죠. 두 번째로 작은 값 20이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이면 30이겠네요. 여기가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2번이 다르게 나오네요. 1번 70, 2번 30.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라지는 뭐다?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AR1행부터 BR3. 자, 그러면 AR1행부터 BR3까지 여기에서 low AR1 low가 뭐다? 행번호 값 가져오라는 거예요. AR1행의 행번호, 그러니까 1값 가져오겠죠. 1값. 자, 그럼 뭐다? AR1부터 BR3까지 첫 번째로 큰 값 구하라. AR1부터 BR3에서 가장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 70이겠죠. 70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4번 문제도 AR1행부터 어디까지요? CR3까지 여기까지죠. CR3이면 자, 마지막 AR1부터 CR3까지 여기에서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에버러지, 아까 에버러지 얼마였죠? 평균이 3이었죠. 세 번째로 큰 값 구해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이요. 자,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그죠? 70이 나오겠죠. 그래서 70, 여기만 아까 30이었죠. 여기면 70 이렇게. 답은 몇 번? 2번이었죠. 여러분들 2번. 자, 그래서 13번도 여러분들 12번과 같은 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small이나 large, 뭐 컬럼, row, average 이런 함수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직접 입력해서 해보셔도 되세요. 엑셀 띄워놓고, 그죠?
그 다음에 14번이죠. 다음 중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엑셀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뭐라고 한다? 통합 문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1번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을 보호하는 거다. 자, 시트 보호라는 것은 뭐다? 어떤 특정 시트만을 보호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자,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병합할 수도 있다. 공유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공유시킨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한다. 하나의 엑셀 문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공유된 통합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공유를 시킨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 2번도 맞는 말,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통합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다. 자, 암호를 갖다가 여러분들 통합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갖다 지정한다고 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호를 갖다가 입력해가지고 암호가 맞으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틀렸죠. 답은 3번.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문서의 구조를 잠글 수 있다. 이 구조라는 게 뭐를 뜻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문서, 이 엑셀 파일 안에서 시트에 대한 추가, 삽입, 삭제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통합문서에서 구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번은 통합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문제들 한번 이렇게 통합문서에 대한 특징적인 용어들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시트 보호는 어떤 특정한 시트만 보호하는 거고 공유된 통합문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 엑셀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사용자가 시트를 갖다 추가, 삭제, 이동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 이게 통합문서 구조를 갖다 잠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4번의 답은 3번이요. 자, 내용 좀 이제 지우고요. 15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15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번 아래 시트에서 각 부서마다 주기별로 총점 점수의 종합 점수죠. 종합 점수의 합계를 갖다 구하려고 한다. B열 17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도 이제 수식과 관련된 문제네요. 이렇게요. B열 17에 수식으로 옳은 것은 각 부서마다 주기별로.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B열 17 여기에다가 구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별로, 직위별로, 직급별 있죠. 여기 부서별로, 직급별로 뭐를 갖다 종합점수 있죠. 종합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수식이 있는데 수식에서 옳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보란 얘기죠. 옳은 걸 갖다가.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러한 값을 갖다 구할 때 sum if s가 있는데요. sum if s에서는 이렇게 배열 수식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sum if s는요. sum if s는 뭐죠? 여러분들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일 때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 이게 sum if s죠. s는 복수라고 그랬죠. 복수.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일 때. 자, 그래서 sum if s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갖다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sum if s. 자, sum if s는 어떻게 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합계 구할 범위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컴마 첫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이 조건들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 komma 두 번째 조건.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으면요. 세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세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sum if s라는 거. s가 들어가면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1번은 sum if s를 썼는데 요 앞에 이렇게 중가로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이 가로가요. 이렇게 뚝 튀어나오는 가로가.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이게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배열 기호예요. 이걸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배열 수식.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게 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sum if s는
자, 쓰지 않습니다. 배열 수식은 sum 이렇게 또는 average 있죠? average, AVER, AGE, 그 다음에 count, sum, average, count 또는 if 이렇게 하나짜리 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짜리. 이거는 여러분들 뭐다? sum, if, s 이런 거는 두 개가 결합된 거죠. 두 개. 자, sum하고 if하고 그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요, sum, average, if, count 이렇게 하나의 작동만을 하는 요 하나짜리 함수에 사용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sum, average, count, if 요런 데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배열 수식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답 자체가 아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sum 해가지고 sum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여기가 뭐다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AR 2부터 AR 13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SUMIF에서 AR 2부터 AR 3까지 AR 17과 같은지 물어봐라. 이게 여러분들 뭐다? 이게 배열이죠. 이게 배열 수식이에요. 그래서 AR 2부터 AR 13, AR 2부터 여기서부터 AR 13까지 이 부분 이걸 갖다 배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관성 있는 자료의 집합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그러죠. 이 배열을 수식에 이용한다. 이 배열 값을 뭐와 같은지 어떤 거와 같은지 검사 AR 17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조건.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 참조라고 그러죠. AR 17 이렇게 AR 17 돼 있는 거는 상대 참조. 행과 열이 고정 안 돼 있는 거. 자, 근데 3번은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 거는 똑같아요. 여기랑. 근데 A 17인데 A가 달러 앞에 A 앞에 달러가 붙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 뭐라고 그러죠? 고정을 시킨다라는 뜻이죠. 열을 고정시켜라. 그죠? 그 다음에 17행은 고정시키지 않았죠. 왜 열을 고정시킨다, 여러분들? 부서명이라는 게 이렇게 A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부서명이라는 이 부서명 이름이요. 그리고 열은 고정을 시키고 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로. 행은 바뀌게 17, 18, 19. 그래야지 이렇게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달러 AR 17. 그래서 부서명을 검사할 때는 열 고정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직위를 검사할 때는요. 직위. 이 직위를 검사할 때는 여러분들 행고정. 행방향으로 검사해야죠. 행이 고정되어 있고 뭐가 바뀐다? 열이 바뀌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번처럼 행고정, 열은 고정이 안 되게 B, C, D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범위, 마지막은 뭐다? 여러분들 합계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 2열 2행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열 13행까지요. 그래서 답은 2번. 여기는 또 행고정돼 있죠. 열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셀 주소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배열 수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자,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배열을 갖다가 수식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바로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범위, 연관성 있는 값들의 집합을 갖다 뭐라 그런다? 배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부서명 있죠. 이 부서명이 뭐죠? 여러분들 배열이겠죠? 이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그죠? 자, 배열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배열을 갖다 통째로 뭐 한다, 여러분들? 수식에 사용한다. 근데 어떻게? 조건을 갖다가 검사할 때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조건 검사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sum,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합계밖에 못 구하죠. 근데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조건을 가지고 뭐 합계라든지 조건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배열 수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이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 배열 수식이 여러분들이 이 실기에서도 배열 수식을 어려워 좀 하시죠. 자, 근데 이 배열 수식이 개념을 갖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배열 범위를 어떻게 수식에 사용한다. 배열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배열이라고 그러죠. 부서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명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배열. 한마디로 이 배열을 갖다가 내가 수식의 통째로 이용한다. 그래서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수 이름 적어주고 가로 열고 이렇게 조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곱하기 또 조건 그리고 곱하기 계산할 범위를 갖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배열 수식을 완료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 중가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앞뒤로 이게 이제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기호가 뭐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죠.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을 완료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셔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배열 수식 예제를 한번 볼까요? 제가 깨끗이 좀 지워 놓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제가 예제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sum이라고 있었죠. sum은 뭐죠? 합계죠. 그냥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이렇게 하고 sum su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갖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이 구분에서 식품인 걸 가지고 식품에 대해서 식품이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이렇게 세 개 있네요. 식품에 대해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여기 판매량의 합계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겠죠. 요거의 합계를 구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구할 때 배열 수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는 자, 여기다 함수 이름 쓰고 sum 자, 더블 클릭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한다? 자, 중가로로 묻는다 그랬죠. 이렇게 둥근 가로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검사할 범위 그리고 는 이게 배열이죠, 여러분들. 이게 배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열 전체를 수식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로 뭐라고 한다? 식품이라고. 자, 식품이라고 이렇게 적죠.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가로 닫고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조건 없으면 이제 합계 구할 범위, 계산할 범위, 판매량에 대해서 내가 합계를 구하겠다. 이렇게 계산할 범위,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썸이니까 가로 닫고요. 자, 이렇게 가로 닫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배열 수식을 완료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럼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 수식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배열기 중가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배열기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4860. 자, 식품인 걸 가지고 이 배열에서 식품인 걸 가지고 검사를 한 거죠. 식품인 거. 그래서 어디에서 합계를 구하라?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4860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다,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이용하면 어떻다? 배열의 값을 배열의 모든 범위를 갖다가 조건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값들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 수식이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 썸인데도 이렇게 조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이렇게 썸 대신에 뭐 에버러지 쓰면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갖다 검사할 범위 여기 항상 여기를 보세요. 부서명이면 뭐다? 부서명이 무슨 방향? 부서명이라는 건 열 방향이죠. 영업부, 총무부, 홍무부니까. 그러니까 열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열은 고정. 그리고 행은 바뀌어야죠. 17행, 18행, 19행. 그래서 열 고정을 찾아주시면 되죠. 조건 검사할 때 열 고정. 그리고 부서명은 직급이죠. 이게 부장, 과장, 대리는 이건 행에 고정돼 있어야 하고 요 행에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열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행 고정인 걸 잡고 그럼 답은 딱 나오죠. 그리고 맨 앞에랑 맨 뒤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열 수식 답은 3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나와있죠. 16번이요. 자, 16번은요. 다음 중에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그랬죠. 수식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자, 1번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이용한다. 자, 3차원 참조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는 걸 바로 3차원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른 워크시트에 셀을 참조하는 거 3차원 참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의 수식을 어떻게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자, 이 컨트롤 엔터가 뭐랬죠? 선택 영역에다 한 번에 채울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죠. 띄엄띄엄띄엄. 자, 여기다가 컴활 그리고 컨트롤 엔터. 어때요? 컴활이란 글씨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한꺼번에 들어가죠. 제가 컨트롤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은 거겠죠. 자, 그게 이제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선택 영역에 한 번에 채울 때. 그러니까 내용이라든지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3번은요. 3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뭐를 누른다? Alt F키를 누른다. 근데 Alt F9가 아니라 Alt F9키가 아니라 뭐다? 그냥 F9키입니다. F9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수식이 아니라 상수로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AR 1행 더하기 AR 2행을 한다. 이게 셀 주소죠. AR 1행, AR 2행. 그러니까 AR 1행에 예를 들어서 4가 있었고 AR 2행에 6이 있었어요. 그럼 4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오겠죠? 그죠? 6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한다? 그냥 상수로 입력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키를 누르면 F9키를.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상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는 이 값 더하기 이 값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64,140이라고 뭐를 상수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F9키를. 자, 그래서 F9를 누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상수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걸 했는데 수식이 아니라 상수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F9는 상수로 바꿀 때 쓰는 키다라고 알아두시면. 자,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 단축키들 F9, 아, 상수로 바꿀 때 쓰는 키구나. 수식을 상수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뭐 true, 그 다음에 펄스 등의 논리값, 이러한 샵 N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겠죠. 뭐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답은 3번 F9키, 뭐를 수식을 상수로 변환시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좀 깨끗이 지우고 밑에 문제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다음 중 아래 그림 보기 탭의 창그룹의 각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기의 창그룹이라는 곳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서 이 가번 1번이죠. 새 창이라는 거 요거 있죠. 새 창이라는 걸 갖다가 클릭을 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가 된다. 자, 새 창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을 하나 여는 거죠. 빈 통합 문서를 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새 창이라는 걸 누르면 어떻게 창이 하나 새로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기에서 여기 보이시죠? 새 창이라고. 그러면 이 창, 화면이 하나 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창이 하나가 더 열리는 거죠.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네 가지 형태로 어떻게 창을 갖다가 정렬을 시키는 거다.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창 자체를 갖다 현재 열려있는 창을 갖다 뭐한다? 숨길 때.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이제 나누기겠죠. 창을 갖다가 이렇게 뭐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다? 창 나누기. 하나의 화면을 갖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문서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다뤄나면 이쪽 다른 부분, 이쪽 다른 부분, 이쪽 다른 부분 이렇게.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문제로 쭉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18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18번은 다음에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엑셀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 어디다? 여러분들 이 밑에를 얘기하죠. 요 밑에 줄 여기 이 밑에 줄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요 막대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죠, 상태 표시줄. 자, 그래서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상태 표시줄의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보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확인됐죠.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보기 방식이 있다라는 거 밑에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상태 표시줄에서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자, 보시면 여기서 확대 축소 여기 보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맞죠? 자, 2번도 맞네요. 그죠? 3번,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요. 자, 어디다? 여기 상태 표시줄이 여기 밑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이름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죠? 이름 정의는 뭐다? 어떤 특정 부분을 이름을 정의를 해놓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이름을 그저 어디에다? 이름 상자에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 정의한다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을 뭐라고 정의하겠다?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넣겠다. 판매 가격 이렇게 엔터. 이게 이제 이름 정의죠, 여러분들. 이름 정의. 자, 그래서 상태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4번처럼 상태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 상태 표시줄에서는요, 작업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보이세요? 뭐 평균, 개수, 합계 같은 거, 보기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곳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태 표시줄. 답은 그래서 3번. 자, 이제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은 다음 중 차트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차트 편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 1번,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의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면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자, 여기 차트에 연결된 워크시트에 어떤 데이터 열을 추가했을 때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차트에 열을 추가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판매 가격, 판매량 이렇게 계열이 두 개죠. 지금 판매 가격, 판매량이란 계열. 자, 이 사이에다 제가 한번 열을 갖다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삽입.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다른 열 값을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구독자 수 요걸 갖다 한번 복사할까요?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열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열 들어가지 않죠. 자,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에 열을 추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맞는 말이네요. 자, 이번에 차트 크기를 갖다가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면 새로운 크기에 가장 적합한 차트 내 텍스트의 크기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자,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면요. 차트 선택하고 이 차트 크기를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 글씨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트 크기에 맞게 뭐한다?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어떻게 된다? 맞는 말. 3번이요.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에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자,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에 어떠한 값을 숨길 때, 행이나 열을 숨길 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삭제할게요. 삭제.
자, 차트 이렇게 클릭해 보면 판매 가격, 판매량, 상품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판매 가격을 숨겨 볼게요. 자, 판매 가격 여기 DR 있죠. DR 머리글 선택해서 오른쪽. 자, 여기서 숨기기라고 딱 하게 되면 판매 가격 보이세요? 이렇게 숨겨지는 거. 어떻게 되죠? 같이 숨겨지는 거. 자, 그래서 차트에 원본 데이터 행이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영이 된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가 원본 데이터를 숨겼을 때, 행이나 열을 숨겼을 때 어떻다? 차트에 반영이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뭐다,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죠. 4번처럼 데이터의 계열의 순서가 변경이 되면 범내의 순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자, 이제 차트 보이시죠? 판매 가격, 판매량 이렇게 돼 있죠? 요 계열의 순서를 바꾸겠다. 자, 여러분들 이 계열의 순서는 어디에서 바꾸냐면요. 차트 영역 있죠? 차트 빈 곳에서 오른쪽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데이터 선택. 여기 보시면 판매 가격, 판매량 돼 있죠?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꿔볼게요. 판매량을 위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판매량, 판매 가격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판매량이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판매 가격을 다시 위로 하시면 판매 가격이 다시 위로 이렇게 오겠죠. 잠시만요. 판매 가격 선택하고 다시 위로. 그럼 판매 가격이 앞으로. 자, 보이시죠? 이렇게 계열의 순서가 바뀌면 범내의 이 항목도 순서도 같이 바뀐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차트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숨겨진 행렬 표시. 자, 여러분들 차트의 원본 데이터 행렬을 갖다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영이 된다. 아시겠죠? 행과 열을 숨기면 어떻게 된다? 차트에서도 어떻게 된다? 숨겨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19번의 답은 3번이다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 개체 인쇄 체크를 갖다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이제 인쇄하고자 할 때 차트만을 갖다 제외를 시키겠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차트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을 자,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 빈 곳에서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 번째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개체 인쇄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해제를 시키면 뭐가 된다? 얘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차트가.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하면 차트를 갖다 뭐 한다? 인쇄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시트의 오류 값을 제외하고, 자,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오류 값을 갖다가 제외하고, 자, 오류 값을 갖다 제외하고 인쇄 시에서 페이지에서 셀 공백. 자,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보이시죠? 거기서 옵션 단추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거기서 보시면 이 페이지 설정 창 있죠? 자, 4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차트 탭 되어 있고 머리글, 바닥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취소하고, 자,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시면 안 되고 차트 해제하고요. 이렇게 문서에서 빈 것, 빈 셀을 선택하시고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여기서 페이지 설정 들어갈게요. 여기서 시트, 맨 끝에 시트 탭이라고 있죠. 자, 시트 탭에 가시면 셀 오류 표시라고 있어요. 셀 오류 표시. 표시된 대로 하겠느냐 또는 공백으로. 그러니까 셀 오류 난 것들 다 공백으로 표시하겠네. 이렇게 하면요. 이 셀에 오류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다 어떻게 공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 2번도 맞는 말이겠죠. 3번은요. 인쇄 내용을 페이지 가운데에, 자, 우리 인쇄할 내용을 갖다 페이지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어디에서 한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한다. 자, 내가 인쇄 내용을 갖다 페이지 가운데 맞춰서 인쇄를 한다. 그럼 페이지 설정 아까처럼 눌러서, 자, 어디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여백 탭 보이세요? 여백. 자, 여백 탭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페이지를 가운데 맞춤 있죠? 가로, 세로.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그러니까 여백 탭에 있습니다.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로, 세로
부분,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야지 뭐가 된다? 가운데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라는 게 아니라 여백 탭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그리고 4번은요.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에 특정 행을 갖다 반복하게 하려면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에 열 레이블을 포함한 행의 참조를 입력을 하면 된다. 자,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뽑고자 한다.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서요.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이 있죠. 이 반복할 행을 찍어주시면 되죠. 내가 11행을 반복하겠다. 이렇게 11행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설정 이 부분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우리 1급, 2급 다 잘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지 설정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는 거 중요하십니다. 페이지 탭에 뭐가 있다. 용지 방향, 뭐 배율 같은 거 조절하고, 그죠? 여백 보시면 페이지 여백 지정하는 거, 아까처럼 페이지 가운데 맞춤 여백이 있다라는 거,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또는 바닥글 넣을 수 있는 부분, 시트 탭에서는 시트와 관련된 뭐 인쇄 영역, 반복할 행과 열, 인쇄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인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20번까지 이렇게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